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74조 원이 증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9월 약세장 경계심이 뒤섞이면서 기술주 투매가 벌어졌습니다. 9월 첫 거래일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10%가량 폭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2,789억 달러가 증발됐습니다. 역대 최대 시총 손실 기록을 썼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인 IM이 반도체 업황 하락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고수했는데요. 송명석 IM증권 연구원은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면 이는 반도체 주가도 하락기에 접어들고 반도체 업황은 6개월 이후에 둔화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C가 반도체 소재 엠펄스를 매각했습니다.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중심을 리밸런싱한다는 의견입니다. SK그룹의 소재 사업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SKC가 반도체 소재 자회사인 SK엠펄스를 매각합니다. 이러한 구조 조정 작업을 통해서 재무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이 중국의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섭니다. 현지 직원을 감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TV와 스마트폰 등의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구조조정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중국 사업혁신팀을 만들며 위기 대응에 나섰지만 가성비를 앞세워 위협하는 중국 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도 삼성을 따라잡으면서 징태양난에 빠진 양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급락세를 맞이했습니다. 9월 달은 통계적으로 증시가 하락했던 달이었기 때문에 전날 뉴욕 증시에서도 이러한 하락세를 맞이했는데요. 그러한 여파가 여전히 국내 증시에도 남아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은 더욱더 높아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9월 달 굵직한 이벤트들도 기다리고 있지만 경기 지표 발표에 따른 증시의 급락은 여전히 들이오고 있다라는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국내 증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2,586포인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32포인트에서 거래되면서 3%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장 중반 들어서 계속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현재 2,600선 넘어서면서 2,586포인트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의 여부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일중 흐름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장 초반이 오히려 고가권 부근이었다라는 분석이고요. 장 중반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시장 역시나 하방 압력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73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좀 살펴보셔야겠죠. 코스피 수급 상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600억 원, 7,000억 원을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도 기관과 외인은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만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장 중반 들어서 다시 한번 매도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계속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5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히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날 엔비디아의 급락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3% 넘는 하락세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더 밀접하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7% 넘는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단에서도 하락세 두드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2.8%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2%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나 2% 하락하면서 시총 상위단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6위에서 10위 종목군들도 역시나 계속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기아, KB금융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는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자동차 업종에 관한 희비도 계속해서 장담할 수 없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3%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존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어제와는 또 시총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알테오존이 더 많은 급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시총 2위에 내려온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2.46%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 겨우 지켜주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1.9% 하락하면서 바이오단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분들 오늘 여전히 힘을 쓰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엔켄 같은 경우에도 5%의 급락세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6위에서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빨간불 나타냈었는데요. 클래시스가 장 중반 들어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0.58%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급락이 큽니다. 6%가량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젤과 셀트리온 제약, 제약바이오단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바이오 종목 중에 선별적인 상승이 있긴 하지만은 역시나 지수 하락을 계속해서 이끄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면밀한 전략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점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들 보다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저희가 화려하게 또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재규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는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또 뉴욕 증시 급락세를 그대로 이어받은 느낌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반도체 종목분들에 관한 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반도체 업황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짚어보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간밤에 이제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수급적으로 많이 꼬이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또 현물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쉽게 이 수급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휴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FOMC 회의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BOJ라고 해서 금정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종목별마다 이제 업종별마다 대응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종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방송 중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대응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지켜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금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가슴 아프지만 현금 확보를 좀 과감하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전부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전부 다 줄이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줄이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가슴 아프시더라도 지금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8월 달에도 조정이 한번 크게 나왔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이나 7월 달 좀 넘어가면서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종목군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8월 중순에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왔을 때 역시 저도 이제 반도체를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체력이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현금 보유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는 현금 보유가 없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또 낙폭들을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자,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이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섹터는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저는 지금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전 지금 대다수의 섹터들은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지금 매수를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낙폭이 굉장히 과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면 거기서 바로 비중을 다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세적으로는 시장 자체는 좀 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밀린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하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 다만 이 매수를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써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좀 보유를 해가지고 좀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반도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어요. 제가 사실 우리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낫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8월 달에도 했고요. 7월 달에도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하지만 추세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반도체는 꺾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2차 전지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웬만하면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좀 애매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매수한 후에 1주에서 2주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FOMC 회의가 들어가는 그 주간 전에는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추가적인 조정도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에서 수익을 낼 게 아니라면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투자자의 성향마다 다른 건데 저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제가 그동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성장주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일주일도 좀 버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전 오히려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 연휴 이후에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주의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더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지금 오늘 시장의 급락이 반도체나 2차 전지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성장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사실 뉴욕 증시를 보면은 또 경기 민감주가 좀 강한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런 좀 시가총액이 크거나 비교적 배당 성향이 좋은 그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반도체와 성장주 쪽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8월 초에 급락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미국 증시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M7이라고 부르는 기업들, S&P 500 중에서 M7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외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았고요. 우리가 섹터로 구분을 해본다면 헬스케어 쪽과 유틸리티 쪽, 그리고 금융 쪽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비슷해요. 제약바이오가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금융 쪽 같은 경우도 밸류업과 엮이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좋았죠. 그리고 유틸리티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반기와는 많이 변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시장을 크게 분류해 본다면 저는 상반기 때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수출주들보다는 하반기 때는 성장주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자라면 알고 있어야겠지만 실제로 내가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마트라든지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낙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기업들보다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큰 매크로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큰 매크로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상반기 때 좋았던 기업들,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실적이 깡패라고 실적을 믿고서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는 분명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 좋았던 기업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저도 반도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하반기 때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쪽에 대해서 반도체의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안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매매하시기엔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 중에서 거래대금이 붙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하반기에는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전에 포인트는 금리 인하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도 오랫동안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눌릴 때는 매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사실 그거를 내가 자잘하게 대응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냥 지금도 성장주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현금 여력이 있어야지만 매수를 하시는데 좀 여력이 생길 것 같고 지금 성장주가 좋다라고 해서 이걸 갑자기 신용이나 미수로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후반부에 성장주를 담기 시작을 해서 11월 달쯤 되면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일정과 어느 정도 연동을 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뼈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에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10,000원입니다. 근데 이 10,000원짜리 기업이 9,800원이 안 될까? 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10,000원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 9,800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매도를 해서 재매수를 할 경우에는 평단가가 낮아지죠.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상반기 때 너무 좋았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을 옮겨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반도체가 밀리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냐면
지금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YC라든지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장 초반에 우리나라 시장 많이 밀리고 나서 양봉이 나왔어요. 일시적으로 지금 오후장 들어서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봉이 나왔을 때 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군들은 더 많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거나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면 이게 이제 살아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살아날 때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하게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매도하시기 정말 어려운 거 알고 있지만 내가 좀 무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대표님 이야기 잘 새겨 들으시면서 좋은 전략들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특징주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특징주 브리핑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제가 최근에 브리핑에서 8월에 휴가철, 9월에 노동절을 지내고 돌아온 트레이더들이 거래량을 확대를 시켜서 하락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의 하락 변동성일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가 경제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밤에 발표가 됐었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지표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PMI였는데 이것이 47.1을 기록을 하면서 5개월 연속해서 위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규 주문과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것이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기업 재고와 투입 비용은 전월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입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신규 주문이 줄어들고 있어서 생산이 멈춰져 있는 상황. 한마디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I 도약은 몇 분기가 아니다. 이것은 몇 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라고 코멘트를 덧붙였고요.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75% 급락세를 보여줬고 AMD 같은 경우에는 8% 가깝게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는 더합니다. 10% 가깝게 약세를 보이면서 단 하루 사이에 37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개별 악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서 이 엔비디아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이런 재밌는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재밌다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야 자꾸 이러지 마. 테슬라 떠올라서 무섭잖아 라는 기사 제목이었는데 재치 있지만 차마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호재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HBM3E 8단 엔비디아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장중한 때 7만 원이 깨지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7%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쪽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급락장 속에서 피어나는 배당 매력이 있는 경기 방어주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국내장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담배 관련주, 그러니까 배당 매력이 있는 쪽에서 지수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KTNG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담배 관련주이잖아요.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제시한 가격은 15만 원이었고요. 주가 상승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8월 5일 이후에 무려 주가가 2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찬바람이 불 때는 통신주를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통신주 요즘 상당히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2.6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배당 매력도 있죠.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6.3%이고요. KT는 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수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LG U+가 2% 가까운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할 테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연이틀 STO입니다. 사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야 간 모두 다 이 STO 법제화 시동을 빠르게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핀 거는 엄청납니다. 어제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장중한 때 25%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연이틀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였지만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것처럼 최약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SK홀딩스, 테크잉 모두 다 10% 가깝게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7% 가까운 낙폭을 그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살펴봤으니까 2차 전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오늘 전고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삼성 SDI가 이 전고체를 슈퍼카 업체에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였습니다만 오늘은 약세로 이름을 잡고 있고요. 삼성 SDI, 미코 모조리 다 파란불을 켜내고는 있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특징주에 관한, 특징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또 시장에서 선별적인 상승, 선별적인 섹터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또 오늘 특징주 브리핑 중에 좀 관심이 가는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뭐 전고체와 STO 쪽의 눈에 좀 들어오던데 STO 같은 경우도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STO에 관련돼서 법을 만들겠다, 법제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발의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STO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기업이 투자하기에도 좀 편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렇게 안전막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STO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할 경우에는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테마성이 지금 당장에는 좀 강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로 자금이 넘어가기엔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고 여기에서는 테마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가 뭐 NFT라든지 STO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 토큰 증권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하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예술품을 디지털화된 토큰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도화를 해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이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시장에서 핀거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장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둔화가 되거나 뭐 9월 금리 인하 시기까지 변동성이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을 또 공략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매수한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종목을 트레이딩하겠다, 단타로 들어가겠다라고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빠지면 또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도가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STO는 안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내가 좀 트레이딩을 잘한다. 뭐 손절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근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천억대 후반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재무상으로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TO 관련한 테마는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또 장 중반 들어서는 이 섹터군 내에서도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전략일 것 같고 무엇보다 타이밍을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또 하나의 섹터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전고체 관련한 종목군들도 오늘 몇 가지 종목군들은 좀 튀어오르는 흐름이거든요. 2차전지 단에서도 물론 이제 시총 상위단의 2차전지 관련주들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주들은 어느 정도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고체 쪽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는 또 섹터의 전망들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전고체는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양산이 돼서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데는 시차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업황이 완전히 개선이 됐고 판매량이 극적으로 늘어나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왔었던 모든 악재들이 소멸이 되고 소멸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모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에 대한 확신이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고체 관련돼서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배터리 쪽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제약 바이오도 올라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완벽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후속으로는 2차 전지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는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업황에 대한 분석과 주식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리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 뭐합니까?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점이 31만 원입니다. 근데 오늘 현재 주가가 40만 원이에요. 저점대에서 거의 30%가 올라온 기업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0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이 단기간에 30% 올라왔다는 것은 어쨌든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2차 전지는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음에 이제 열폭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전고체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셀 기업들까지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쇼티지가 많이 날 수 있는 쪽이 음극재 쪽이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극재 쪽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음극재를 본다라는 것은 결국엔 지금 소재단도 전부 다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막과 관련돼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단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구간들 그리고 전구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쇼티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와중에 다시 한번 전고체 쪽으로 자금이 돌아오는 모습인데 전 2차 전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전고체도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차 전지에 전구체가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수익률로 만들기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이제 전고체 관련주 중에서 몇 가지 종목군들이 오늘장에도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추가적인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대형주 단에서는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사실 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씀으로 드려보자면 지금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빠졌어요.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순항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 대비해서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2차 전지 대형주들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인 부분이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월 급락 때에도 뭐 장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밀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버텨줬었던 이유가 증권사에서 신용을 막아놨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쪽에 대한 반대 매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거고 지금도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매물이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따져봤을 때는 대형주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 것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오히려 늘었거나 줄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형주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지수보다는 올라올 겁니다. 다만 그 구간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힘든 구간에서 내가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응하시기가 좀 편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포워드 PBR 기준으로 0.8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0.8배 이하로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금을 가지고 매매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놔두셔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말씀드리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지금 신용잔고가
20조에서 17조까지 빠졌다가 다시 18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신용 물량이 만약에 털린다라고 한다면 투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지금 좋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7월 달 같은 경우도 PMI 나오고 나서 7월 달에 PMI 수치를 보고서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8월 초에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PMI 나왔고 이번 주말에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고용 지표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엮이면서 시장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돈으로 매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버텨보면 되죠. 근데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용이 3조가 털렸었던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네. 그렇게 밀려서 손실이 난다라고 한다면 계좌 복구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현금 비중이 아니라 현금으로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신용 미수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는 긍정적이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또 간밤에 PM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들도 시장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또 전반적인 투자 시장이 좀 위축되는 분위기였는데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역시나 신용 매매, 무리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2차 전지단에서 어느 정도 하락세를 맞이했었던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또 2차 전지 STO 관련해서도 오늘 섹터를 좀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제약바이오단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러한 하락을 제약바이오의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슈뿐만 아니라 일정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달에 뭐 제약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학회라든지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가 뜬금없이 악재가 나오는 기업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매매하시다가 수익은 내지 못하고 손실에서 손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이라든지 CDMO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제형변경 쪽에서는 뭐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그리고 ADC라든지 이중항체와 관련돼서는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같은 이렇게 좀 대표적이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난 제약바이오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형주 매매하셔도 돼요. 뭐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매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반기에 가장 큰 변화가 금리 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제약바이오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뭐 성장주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증권주는 또 이제 ST와도 좀 엮이는 것 같은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건설주도 있고요. 몇몇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뭐니 해도 제약바이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한 번만 되고 말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5bp 인하할 것이다, 50bp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미리 시세가 나온 기업들은 있겠지만 본격적인 시세는 지금부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었던 대형 제약바이오라기보다는 좀 전통적인 제약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뭐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가만 보시면 네. 많이 안 빠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분석은 해봐야겠지만 결국엔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 그동안 좀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또 안 밀리거든요. 뭐 동아 소시홀딩스 같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일정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대표적인 몇몇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올라왔고 나머지 기업들은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DC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계속해서 섹터가 늘어나거든요. 물론 중간에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변동성이 나왔죠. 그 종목군들은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고 전 앞으로도 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처음엔 1섹터, 2섹터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뒤로 3, 4, 5가 계속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섹터 자체에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는 꼭 한 종목 정도는 보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 ETF 중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를 좀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제약바이오단에 관한 힌트들도 얻어볼 수 있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폭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성장주에 돈이 몰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은 대표적으로 좀 성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내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또 관심 섹터를 보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의 전망을 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포워드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장이 올라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금리 인하도 바로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휴장이고 그리고 유대교에 또 신년 행사라기보다는 중요한 일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 자금들은 또 시장에 들어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 같은 경우는 뭐 S&P 500 같은 경우는 법인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달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길게 본다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 좋은데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사실 유틸리티도 좋거든요. 그래서 유틸리티라든지 몇몇 가지 기업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종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중에는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게 뭐냐면 로봇 관련주예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양봉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로봇 관련주, 우리가 로봇이라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9월 초에 보핏을 출시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삼성전자에서 보핏을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보핏에다가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렌시스라는 기업과 그리고 SBB테크라는 기업이거든요. 이원화가 돼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뭐 이렌시스라는 기업인데 좀 이따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늘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되든지 몸통이 큰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성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딥페이크라든지 몇몇 AI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종목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강했었던 종목군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중에서는 성장주 쪽에서 로봇 쪽. 전 로봇이 살짝 속도가 느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감속기 쪽 그리고 보핏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시세가 먼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핏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SBB테크라든지 인탑스 같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양봉은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일단 로봇 섹터 내에서도 감속기를 먼저 보시고 여기서 이제 자금이 좀 퍼지면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로봇도 이제 내년까지도 시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로봇 관련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렌시스를 콕 집어주셨는데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감속모터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번 이제 주가의 탄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또 탑픽 섹터는 로봇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